드디어 경산 아이파크의 분양이 시작됩니다. 경산 암양지구 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아이파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길게 준비했을까요? 비규제 지역, 비청약 과열 지역, 민간 택지로 전매가 무제한으로 가능한 경산 아이파크의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경구 아파트는 분양단지 입지, 분양가 비교 입지,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평면도, 예상 청약 경쟁률, 드론 임장 영상 분석을 제공합니다. 알짜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청약폼을 확인합니다. 아파트 분양 정보, 경쟁률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N이 붙으면서 새롭게 분양 공고가 게시된 단지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대구 경북 지역만 분석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경산 아이파크와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표레 두 곳의 분양 공고가 게시되었고요. 두 곳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중복 청약은 불가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산 아이파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경산 아이파크는 경상북도 경산시 암양읍 신대길 57에 공급되는 977세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이파크, 이 브랜드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모집 공고일은 6월 4일 어제였고요. 청약 접수 기간은 특별공급 6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순위 16일, 2순위 17일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 23일이고요. 계약일은 7월이 되겠습니다. 자, 84부터 142까지 공급이 되는데요. 101까지는 공급 규모가 많고 아래로는 펜트하우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4년 1월이고요. 시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짓습니다. 자, 그럼 경산 아이파크로 한번 떠나볼까요? 바로 이것이 경산 아이파크 1차 분양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라인 달구벌대로 쭉 따라서 우측으로 가면 암양지구 경산 아이파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대부적지구와 상당히 가까이에 있고요. 암양지구는 이렇게 크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5월 30일 촬영되었습니다. 저쪽으로 보이는 게 신대부적지구고요. 달구벌대로에서 쭉 왔을 때 경산 아이파크 부지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넓죠? 신대부적 암양지구 달구벌대로의 연장, 경산 주거생활권의 변화, 그 마지막 방점이 바로 암양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지구보다 입지 안 좋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대임지구 물량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입지는 입지별로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다 각자의 가격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산지구부터 대임지구, 신대부적, 암양지구까지 항상 미래는 먼저 움직이는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대구 안으로 거주하기 힘들어서 신대 암양까지 나오게 되는 사람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분양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구랑 분양가 차이가 1억도 안 나니까 나는 대구를 가야겠다. 네, 그럼 대구를 가시면 됩니다. 신대부적 암양지구에 무슨 분양가가 4억 3천이냐, 경산 읍단위 가격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네, 그럼 청약 안 하시면 됩니다. 각자 소신에 맞게, 첫 마음에 맞게 실거주든 투자든 그렇게 청약을 해야, 그렇게 투자를 해야 그래야 내 자산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영상 중간중간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암양지구의 조감도 한번 보시면요, 상당히 큰 지구단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 최초로 통과되었는데 2021년인 지금에서야 첫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향후 발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산 아이파크는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 과열지역,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간 택지로서 전매 제한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8호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8호제곱 초과는 추첨제 100%로 제공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니까 이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2021년 6월 1일부터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 7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고요. 1년이 지나더라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 피하려고 다운거래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산 아이파크 분양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 무이자로 공급이 됩니다. 와, 이 두 개 옵션 참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아이파크가 이 옵션을 내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펜트하우스고요. 위쪽으로는 공급 규모가 많은 84와 101이 되겠습니다. 84A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4억 3,600만원, 84B에는 4억 3,200만원, 101의 경우에는 5억 2,500만원이고요. 전용 117부터는 7억 원에서 8억 6천 사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요. 잔금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무상, 중도금 무이자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84 당첨 시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4,360만원, 100일 당첨 시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5,250만원 필요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양가가 대구와 1억 원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대구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게 이 계약금에서부터 금액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까 돈을 오랫동안 묵혀야 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약금이 적고 중도금 잔압이 없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후에 들어갈 돈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그거를 계산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가격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주위의 신대부적 시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대부적 지구에 왔습니다. 매물 평균 등록가로 보니까 3억 9천만원, 3억 6천만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V형이 되겠네요. 요 뒤쪽으로 아이파크가 형성이 되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재 호가가 가장 높게 등록되어 있는 곳은 이 편한 세상 경산 신대부적 되겠고요. 호가가 4억 7천만원, 4억 5,500만원, 4억 5천만원, 4억 3천만원, 그러니까 다 4억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네요. 반면 실거래가를 보니까 현재 3억 6,800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가는 높은데 실거래가는 조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경산 푸르지오 한번 볼게요. 푸르지오도 호가는 4억 5천, 4억 3천, 4억 1천, 여기도 4억 이상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3억 8천만원 최대로 보여지네요. 그 옆에 한신 휴플러스입니다. 한신의 경우에도 호가는 3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거래는 역시 약간의 괴리가 있기는 한데 3억 1,800만원, 3억 1,900만원이 최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산 우미린이고요. 우미린은 4억 5천이 최고가인데 시세는 대략 한 4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실거래가는 3억 5,500만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산 코하루고요. 경산 코하루도 4억 원 근처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3억 8천 선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실거래가로는 3억 7,90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을 보시면요, 2020년 12월 17일 이후로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2020년 12월 17일에 대구광역시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경산시의 동지역도 함께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읍단위는 비길 지역으로 남아있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게 금액을 밀어올리는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신대부적의 전반적인 금액을 보니까 4억 원 정도는 다 호가를 하고 있고, 내가 좀 잘 나간다라고 하는 곳은 4억 5천, 4억 7천만 원까지도 호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파크라는 브랜드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아이파크가 4억 3천의 분양가를 내놓는 건 현재 실거래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신고가를 쓰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호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현재 시세대로 분양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파크라는 브랜드 입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아이파크가 들어와서 신대부적이나 암양지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이파크의 4억 3천은 발코니 확장 및 무상과 중도금 무이자라는 옵션이 있다면 그래도 정말 애매한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그냥 함부로 분양가 책정하고 옵션을 넣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도 다 생각을 하고 여론을 살펴가면서 분양 공고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파크 분양이 일주일 연기된 이후에 경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4억 중후반이 될 것이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었었고, 실제 분양가가 4억 초반, 4억 중반 되는 4억 3천으로 나오니까 야, 이거 뭐야,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싸게 나왔네 라는 인식이 거꾸로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업 부지가 비싸서, 사업비가 높아서, 건축 자재비가 올라서, 이런 건 다 현대산업개발 사정이죠. 우리는 분양받을 가격이 중요한 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파크의 청약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위로 붙을 건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횡보하게 될 건지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현재 상황을 판단하게 되어지겠죠. 신대부적이 4억 중반이면 차라리 중산지구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산지구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84 기준으로 호가가 7억을 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3억 원은 더 있어야 가겠는데요. 그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규제지역 지정하고도
1억 이상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시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로 갑니다. 남향이 이쪽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남쪽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남쪽이 이쪽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남동 남서 배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동 남서. 자, 그래서 102동 1, 2, 3호 라인, 104동 1, 2, 3호 라인, 108동 1, 2호, 107동 1, 2호, 105동 1, 2호, 106동 1, 2호의 경우에는 남동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101동 1, 2, 3, 4, 102동 4, 5, 103동 1, 2, 3, 4, 104동 4, 5, 6, 105동 3, 4, 107동 3, 4, 108동 3, 4, 109동 1, 2, 106동 3, 4, 5, 6의 경우에는 남서, 정남향에 가까운 남서로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6동 4, 5, 6호 라인이 거의 정남향에 가깝게 배치된 것 같고요. 단지 조망이 이만큼 나오니까 입지상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 신대부적지구가 가까운 쪽은 1동, 2동, 3동, 4동 라인이 되겠고요. 초등학교를 보내셔야 하는 경우에는 앞동을 잡으시는 쪽이 아무래도 생활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84와 101이 주력이고요. 그 위로 펜트하우스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A가 707세대니까 상당히 많은 공급수를 전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망이 좋을 것으로 유추되는 곳은 102동 1, 2, 3호 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조망이 다 나오게 되겠죠. 남동이라는 점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은 코어르 조망이니까 코어르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들판을 바라보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108동 1, 2호 라인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104동 1, 2, 3호 라인과 105동 1, 2호 라인, 106동 3, 4, 5, 6, 107동 1, 107동 3, 4, 5, 108동 3, 4, 109동 1, 2는 단지 조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특이하게 104동 5, 6호 라인은 신대부적 지구가 끝으로 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런 것도 영구 조망이니까 괜찮은 위치가 될 것 같아요.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요. 노란색입니다. 84A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높은 층은 29층이 되겠고요. 29층은 펜트하우스가 들어가는 곳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펜트하우스 시즌3가 첫 번째 방송을 시작했네요. 어제 보고 잤는데 약간 뭐지? 이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각설하고요. 펜트하우스는 공급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신대부적 지구에서 내가 굉장히 퍼스트 클래스에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청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펜트하우스는 영상 중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보니까 좀 특별한 게 필로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층 아래쪽이 비어있는 필로티 형태는 사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1층보다는 한층 더 높으니까 도망이 조금 더 낫다라는 점,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아도 된다는 점에서 필로티라는 선택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1층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되다 보니까 거의 커튼 치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 층이 더 높아지면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펜트하우스를 고르려고 하시면요. 저는 107동 1, 2호 라인에 위치한 2501호와 108동 1, 2호 라인에 위치한 2501호 요 두 개 좋아 보입니다. 순전히 개인 취향인데요. 향은 남동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구 조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면적은 조금 낮아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동일한 논리로 104동 5, 6호 라인에 위치한 2304호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영구 조망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시공사가 140이 가장 넓은 면적을 104동 4, 5호 라인에 넣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 한번 볼까요? 아이파크는 스타일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관, 거실, 다이닝 공간을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3가지 타입의 스타일 선택제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지, 생기있고 온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 urban, 세련되면서도 시크한 스타일이 돋보일 공간, 노블, 클래식하며 우아한 감성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잠시 분양 공고문을 살펴보시면요. 5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이제 옵션에 대해서 개별 가격을 다 명시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소비자들의 선택 그리고 권리를 조금 더 보호하는 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자의 판매 가격이 다 적혀 있으니까 이제 얘들이 어떻게 가격을 선정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반이나 노블을 선택하면은 유상 옵션상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 계약할 때 상담을 한 번 더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옵션은 취향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84A입니다. 707세대 공급이 되고요. 이렇게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입대껏 없는 깔끔한 구조고요. 84A의 경우에는 유상 옵션으로 주방 수납 강화형이라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여기가 알파룸 위치가 되는데요. 이게 좋은 점이 거실 들어왔을 때 상당히 넓게 느껴진다는 점이 눈에 확 띄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구조상 수납할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주방 수납 강화형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작은 방 2개가 보이고요. 붙박이장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거실 들어오시면은 넓은 개방감을 주는 거실과 맛통풍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방 안에 드레스룸이 양쪽으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입체 평면도는 약간 어색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확실히 거실 넓은 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영상 뒤쪽에 이 모델하우스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 84B의 경우에는 156세대 공급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 들어오면요, 양쪽으로 작은 방이 보이게 되고요. 거실 지나서 안방 확인하실 수 있고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것은 84A와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현관 안에 있는 부분도 워크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아무래도 수납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84A랑 다르게 유상 옵션인 주방 수납 강화형이 없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아쉬움, 선택지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있다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위에서 바라보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알파룸이라고 이름 붙일 게 아니라 펜트리라고 이름을 적어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84를 구성을 하고도 굉장히 방의 크기나 거실이나 주방 넓이가 상당히 넓게 빠진 것을 보니까 죽은 면적들이 상당히 좁다라는 것, 그것을 어디에다 넣는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다용도실이 위쪽에 붙은 점들도 그런 부분에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101 한번 볼게요. 우리가 101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대부적에는 대형 평수가 없어요. 가장 넓은 평수가 84입니다. 그래서 101이 가지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5세대에 공급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들어오면 방 2개가 보이고요. 팬트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실이 정말 넓어요. 그리고 여기도 주방 수납 강화형으로 알파룸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안방 들어오시면 안방이 생각보다 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한 84 정도의 안방, 이런 느낌인데 독특하게 드레스룸이 이렇게 길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베타룸이 안방 안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레스룸을 이렇게 배치한 건 상당히 뭐지?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에 가시면은 101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넓은 안방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드레스룸을 뒤로 아주 길게 떴다는 점이 눈에 더욱더 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집에 놀러와서 드레스룸을 여는 순간 와 라고 하겠죠. 신대부적인 이웃을 초대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상대적인 우월감, 그 느낌을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척해도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한번 바라보면요, 알파룸, 베타룸, 드레스룸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다른 점으로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여기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펜트하우스는 구경만 해볼게요. 142입니다. 여기가 가장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멋있네요. 이렇게 발코니에 앉아서 바라본다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이 4개, 5, 6, 7개 되겠습니다. 이렇게는 가족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손님 맞이 하시면 되겠죠. 거의 9억 원에 육박하는 돈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고요. 위치는 여기가 된다. 정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구경만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우영국 아파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은 알아서 해주시고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상 청약 경쟁률은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84A가 가장 클 것이고요. 84B 101순 그리고 펜트하우스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펜트하우스는 경쟁률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84A가 인기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장 개수가 가장 많이 들어올 것도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다만 84A가 84B보다 공급 세대수가 거의 4배, 월등히 많습니다. 같은 통장 개수면 84B가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뜻인데, 그래도 알파룸이 있는 84A가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하우스에는 84A와 101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대형 평수가 84보다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가점이 낮은데 청약 당첨을 노리는 20, 30대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101을 청약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01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접근 가능한 구간에서 말이죠. 하지만 5억 원 넘는 분양가를 주고 101을 청약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기에 대안으로 84B를 청약하는 것도 전략으로 수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세대수가 1, 2호뿐이기 때문에 펜트하우스는 구경만 하는 걸로 하죠. 자, 사이버 모델하우스입니다. 84A고요. 아이파크는
이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쓰는 카메라의 화각을 조금 좁은 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크기가 조금 더 현실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들의 왜곡이 없는 것을 보니까 거의 눈에 보이는 사이즈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판단하기에 조금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거는 이 알파룸의 위치일 것 같고요. 구성은 이렇게 된다. 알파룸에서 봤을 때 거실이 상당히 넓게 느껴진다는 점도 역시 좋은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넓네요. 네, 넓어요. 드레스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서 양옆으로 행거가 있다라는 거 좋고요. 현관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넓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01을 한번 볼게요. 101 역시 개방감이 84와는 좀 다릅니다. 침실 크기도 한번 보시고요. 84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드레스룸을 뒤쪽으로 배치해서 이야 이렇게 길게 뺐다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좋네요. 베타룸도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 여기는 필라테스 공간인가요? 재미있게 배치를 해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룸은 수납으로 활용을 했고요. 여기도 84의 알파룸보다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거실을 보니까 상당히 멀게 느껴지네요. 현관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된다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론 임장입니다. 경산 코하루 뒤쪽으로 경산 아이파크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부지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뒤쪽으로 경산 아이파크 2차도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이파크 대단지 브랜드가 형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측으로는 달구벌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조망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360도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쪽이 전부 다 암양지구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신대부역지구로부터 경산 아이파크 부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달구벌대로 라인 쭉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달구벌대로에서 우회전 하시면은 경산 아이파크 사업 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량공단에서 좌회전 하시면 암양 아이파크 부지와 만나실 수 있고요. 현재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이파크에서 달구벌대로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동해 봤을 때입니다. 이건 아이파크에서 달구벌대로 나가는 방향이고요. 이건 달구벌대로에서 아이파크로 들어오는 방면이 되겠습니다. 달구벌대로에서 우회전하면 아이파크 보이시고요. 여기는 아이파크에서 가까운 마위지라고 하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옛날 화랑들이 말을 먹였던 저수지라고 합니다. 감못과 마위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우경북아파트의 경산 아이파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영상이 여러분의 청약 접수에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상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아파트였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